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이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도 결코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고위 관리들이 추강경 입장을 재천명하고 나섰습니다.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던 백악관의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이 전례 없는 불법 체류자들의 금융거래 전면 봉쇄를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디뱅킹, 즉 은행 거래 폐쇄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aying that we are not going to allow illegal aliens to use banking services in this country. Illegal aliens don't live in the shadows. Illegal aliens have credit cards, they have bank accounts, and they're paid with direct deposit. 밀러 부비서실장은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은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다이렉트 디파짓 등을 통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이를 불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 금융기관들에게 불법 체류자들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동결 또는 폐쇄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고 있으나 고객들의 이민신분과 워크퍼밋 여부를 확인해 조치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CFPB,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최근 새 가이드라인을 금융기관들에 보내 렌더들은 신청자들의 상환 능력을 조사할 때 이민신분, 워크퍼밋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해 불법 체류자들의 신규 신청부터 거부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이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경우 미국 생활이 어려워져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자기 추방을 더 많이 선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7월 들어 텍사스와 메인주에서 이민자 2명이 ICU원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는 축소란 없다고 공개 천명했습니다. Right now, we're on a track of beating that by 40% right now. In June, ICE arrested more illegal aliens in June than any month in history. I looked at the number this morning. July looks like it's tracking to beat June. 백악관의 톰 호먼 국경총수는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은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어떠한 규모 축소도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이민 단속 방식을 일대 전환했다고 밝혀왔으나 대규모 추방 정책을 축소한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로 하루에 체포할 타겟, 사실상의 체포 쿼터로 2,000명을 설정하고 수차례 그 쿼터를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만 미 전역에 24개 필드 오피스를 두고 있는 이하로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팀에게 팀당 최소 1개씩 바디캠을 착용키로 하고 전체 팀의 절반에게 이미 카메라를 지급했으며 나머지 절반에게는 60일 안에 배포를 완료할 것이라고 톰 호먼 국경총수는 밝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혜택을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하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9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발표하면서 400만 명 이상이 메디케이드 이용을 중단 또는 기피할 것으로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추산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가장 많이 중단 또는 기피할 걸로 나타났고 그린카드를 기각당할 것을 우려하는 합법 영주권자와 이민자 부모를 두고 있는 일부 미국 시민권자 아동들도 메디케이드와 아동 건강보험을 중단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신청자들이 푸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공공혜택을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하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20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60일 후인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식 시행하기도 전에 이민사회에 즉각 거센 파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민 혜택을 상실할 것을 두려워해 이민 가정에서는 새로운 퍼블릭 차지 범주로 확대된 푸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이용을 중단하거나 신청을 기피하는 파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조사한 결과 합법 영주권자와 기화 시민권자, 미국 태생 시민권자 자녀, 불법 체류자 등을 두고 있는 이민 가정에서
대거 공공혜택을 이용해온 사람들은 등록을 취소하고 새로운 신청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민사회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메디케이드, 칩이라는 아동건강보험을 중단 또는 기피하는 이민자들이 4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이민자들이 10%를 취소하면 140만 명, 30%를 취소하면 410만 명이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고 계산했습니다. 그중에 성인들은 79만 4천 명 내지 2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자 부모를 두고 있는 미국 태생 시민권자 어린이들도 부모들의 이민 혜택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해 가족 단위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피해 최소 56만 명, 최대 170만 명이나 메디케이드 또는 칩, 아동건강보험을 중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이민가정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 동안 메디케이드를 등록 취소했다는 비율은 11%, 신청을 기피했다는 비율은 12%로 나타났습니다. 합법 영주권자들은 중단 18%, 기피 19%로 그린카드를 기각당할 것을 우려해 메디케이드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로 보이는 응답자들은 36%가 등록 취소, 42%는 신청을 기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이민 가정에서 새 퍼블릭 차지 규정 때문에 메디케이드 또는 아동건강보험을 대거 포기하게 되면 전체 이민 사회의 건강 문제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에 가속도를 내면서 6월부터 매달 사상 최고치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4만 3천 명 이상 체포해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7월에는 6월 기록을 다시 깰 것으로 톰 호먼 국경총수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다시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6월부터 불법 체류자 체포가 급증해 매달 사상 최고치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스 이민 세관 집행국의 통계에 따르면 6월 한 달 동안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은 모두 4만 3,1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를 30일로 나누면 하루 1,438명 꼴이지만 새로운 체포 쿼터로 알려진 2,000명 체포를 초과하는 날들이 많은 것으로 아이스는 밝혔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퍽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월에 신기록을 세운 불법 체류자 체포는 현재 추세로 볼 때 7월에는 갱신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7월에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은 월 초반 17,530명이지만 한 달 전체로는 6월에 4만 3천 명을 넘어설 것이란 예측입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트럼프 첫 해인 지난 한 해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에서 신기록을 세웠는데 올 들어 6개월 동안 전년보다 체포자들이 40%는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되는 불법 체류자들은 올 1월 3만 9,680명이었다가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태로 주춤해져 2월에는 3만 1,850명으로 줄었고 3월에는 3만 2,490명, 4월 3만 3,080명, 5월 3만 4,080명으로 비슷한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체포되는 불법 체류자들이 6월부터 4만 명대로 급증하면서 이민 구치시설에 구금되는 이민자들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7월 초 현재 이민 구치시설에 구금된 불법 체류자들은 6만 5,765명으로 아이스는 밝혔습니다. 이는 4월 초부터 5,450명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까지 구금자의 최고치는 올 1월 7만 770명인데 곧 이를 넘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한 신속 추방을 확대해 비용이 많이 드는 구금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6월부터 불법 체류자 체포를 4만 3천 명 이상으로 한 달 10,000명 늘린 동시에 형사범죄자 비율을 63%로 대폭 늘렸다고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불법 체류자 체포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형사범죄자들을 위주로 표적 단속에 나섰기 때문으로 국토안보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조용하게 진행하면서도 체포 숫자를 대폭 늘리는 동시에 형사범죄 체포 비율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스 이민단속국은 6월부터 불법 체류자 체포를 대폭 급증시키고 있습니다. 아이스 이민단속국은 6월 한 달 동안 불법 체류자들을 4만 3,140명 체포해 5월보다 약 10,000명 급증시켰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하루 2,000명 체포 쿼터를 새로 설정한 후에 불법 체류자 체포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11일 현재 하루에 체포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평균 1,474명으로 아이스는 밝혔습니다. 이를 체포 쿼터 2,000명에는 못 미치고 있으나 한 달 중에 수차례 2,000명 체포를 넘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한 달 체포 숫자가 모두 4만 명 아래였습니다. 올 1월에는 3만 9,700명이었고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태로 2월에는 3만 1,80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3월에는 3만 2,500명, 4월 3만 3,000명, 5월에는 3만 4,000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에는 4만 3천 명으로 10,000명 급증한 것입니다. 둘째, 체포되는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형사범죄자 비율이 대폭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7월 11일 현재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 중에 형사범죄 비율은 63%로 올해 초 56%에서 7%포인트나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스 통계에 따르면 7월 11일 현재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 중에 형사범죄자들은 3만 6,550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해 범죄 전력 없는 2만 1,680명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에 비해 1월 25일에는 형사범죄자들이 3만 3,600명으로 56%를 차지한 반면 범죄 전력 없는 불법 체류자들은 2만 6천 명이었습니다. 이는 이민 단속 방식을 최대 2,000명 대규모로 동원해 대대적으로 강력 단속을 벌이다가 1월 말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태로 조용한 작전으로 위험한 인물부터 체포하는 표적 단속으로 바꾼 결과로 국토안보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추방령 무시자들을 중심으로 10만여 명의 불법 체류자들에게 18개월 동안 840억 달러를 부과했고 그중에 12억 달러는 실제 거둬들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5월까지 불법 체류자 6만 5천 명에게 부과했던 360억 달러에서 2달 만에 급증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18개월 동안 불법 체류자 10만 3천 명에게 벌금을 부과해 10만 명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불법 체류자 10만 3천 명에게 부과한 벌금 총액은 840억 달러에 달한다고 국토안보부는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12억 달러를 실제로 거둬들였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5월까지 불법 체류자 6만 5천 명에게 36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던 것에 비하면 2달 만에 숫자로는 3만 8천 명, 액수로는 480억 달러 급증한 것입니다. 실제 거둬들인 벌금액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로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미국에 머물고 있다가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에게 최종 추방령을 받은 날로부터 하루 998달러씩 최대 5년치 1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고 벌금 180만 달러를 부과받고 납부하지 못한 경우 페널티를 합해 230만 달러로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의 제기 기간을 15일로 단축해 15일 안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컬렉션에 넘기고 있습니다. 컬렉션 회사에 계속되는 접촉과 연락으로 재산이나 봉급이 포착되면 압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방법무부에서는 소송을 걸어 재산 또는 봉급 압류, 세금 환급분 몰수 처리 등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부과한 엄청난 벌금과 강제 징수 조치는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CBP 앱을 통해 셀프 디폴트, 즉 자기 추방을 선택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불법 체류자들은 모든 벌금과 페널티를 면제받고 반대로 무료 항공권과 2,600달러씩의 출국 보너스를 받게 된다고 강조하고 자진 출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년 반 동안 강제 추방자 90만 명 이외에 스스로 미국을 떠난 불법 체류자들이 220만 명에 달해 모두 310만 명이 미국을 떠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오버스테이, 즉 체류 시한을 위반한 불법 체류자들을 형사범죄로 처벌하려는 항구적인 트럼프 국경안전 법안이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7만 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불법 체류자들의 대부분은 합법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첫 번째 적발 시 $1,000의 벌금과 6개월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반복 시에는 $2,000의 벌금과 2년까지의 실형을 받게 됩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강경 이민 정책들을 법제화하려는 공화당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트럼프 국경안전 법안으로 이름 붙인 공화당 강경파들의 이민 법안 HR 9773안이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하원 본회의 표결에 넘겨졌습니다. 연방 하원은 몇 날 차이지만은 공화당이 다수당인데다가 단순 과반수로 가결할 수 있어 항구적인 트럼프 국경안전 법안의 하원 승인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 상원의 60표 장벽까지 넘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최종 성사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구적인 트럼프 국경안전 법안에서 한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강경 조치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를 형사범죄로 규정해 형사처벌토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Puts visa overstay, currently a civil infraction, on par with illegal entry as a misdemeanor crime and increases penalties for overstay. I will remind people how I introduced this statement, that it was overstays that attacked the towers on 9/11. 오버스테이를 첫 번째 적발 시에는 $1,000의 벌금과 6개월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복 시에는 $2,000의 벌금과 2년까지의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겨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는 전체 불법 이민자들 중에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3만 명 내지 17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한인 불법 체류자들은 거의 대부분 국경을 넘은 게 아니라 합법 비자로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겨 눌러앉은 오버스테이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요즘도 매년 3,000명 이상씩 오버스테이하고 있는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최신인 2022년도 오버스테이 정례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들의 경우 방문자 3,120명, 유학생 1,040명, 기타 취업자 446명 등 4,606명이 체류 시한을 넘겼고 그 중에 방문자 2,138명, 유학생 657명, 취업자 304명 등 3,100명이 미국에 눌러앉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전체로는 2022년도 한 해 미국 방문자들 중에서 3.67%인 85만 4천 명이 체류 시한을 넘겼고 그 중에 79만 5천 명이 미국에 눌러앉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해인 2025년 한 해 강경 이민 정책과 관세 부과 등으로 고용 창출이 전년보다 100만 개 이상 줄고 경제 성장률은 0.2%포인트 빠진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첫 해 연간 일자리 증가는 18만 개에 그쳐 전년도 146만 개보다 100만 개 이상 급감했으며 경제 성장률은 전년도 2.8%에서 2.1%로 냉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한 2025년 안에 초강경 이민 정책과 관세 부과 등 때문에 미국 경제에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첫 해에는 고용 창출, 일자리 증가에서 눈에 띄는 냉각을 가져왔습니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안의 일자리 증가는 1차 발표 때에는 58만 4천 개였다가 수정 발표 때에는 18만 1천 개에 그쳐 200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시절인 2024년도에 1차 발표 200만 개 증가와 수정 발표 때 146만 개 증가에 비하면 100만 개 이상 급감한 겁니다. 초강경 이민 정책으로 2025년 안에 이민 노동자들 182만 명이나 미국을 떠났다고 연방 재무부가 밝혀 그만큼 미국의 노동력이 급감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봉쇄 정책으로 트럼프 첫 해 1년 동안 국경에서 붙잡힌 이 외국인들은 9만 명으로 바이든 시절보다 96%나 급감했습니다. 반면 강제 추방 90만 명에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이 220만 명으로 310만 명이나 미국을 떠난 것으로 국토안보부가 발표했고 그중 일하는 이민 노동자들이 182만 명인 것으로 연방 재무부가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공식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는 합법 영주권 발급도 한 해에 110만 명 정도에서 반감됐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당연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일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강경 이민 정책만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떨어뜨렸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24년 2.8%였다가 트럼프 첫 해인 2025년에는 2.1%로 떨어졌는데 초강경 이민 정책으로 그중에서 0.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셋째, 트럼프 물가는 올 2월 말 이란과의 전쟁으로 지속 오르고 있어 4%를 오르내리고 있으나 이미 트럼프 첫 해인 2025년에도 2.7%까지 올라간 바 있습니다. 넷째, 트럼프 경제가 불확실해지며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미국민 소비 지출은 2025년 안에 600억 달러나 줄어든 것으로 예일대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통상적으로 3%의 경제 성장률과 한 달 10만 개 이상 12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2%대 물가를 보여야 양호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백악관이 첨단 분야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 유학생과 외국 태생 인재들을 억제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백악관 과학기술국은 국제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고 H-1B 전문직 취업 비자와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10만 달러의 수수료나 보증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통해 외국 인재들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태생들로 채우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명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백악관이 미국의 학계나 경제기술계 등의 판단과는 정반대로 첨단 분야에서도 국제유학생, 외국 태생 인재들을 대폭 억제하는 정책을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은 최근 미국의 과학적 발견 역량 재건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스템 등 첨단 분야에서 지나친 국제유학생, 외국 인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태생들로 채우는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은 미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국제유학생들을 교육훈련시키고 있다면서 그러나 외국 정부들은 이들을 영입해 미국과 경쟁하는 체제를 구축하면서 심지어는 미국의 첨단 기술을 빼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은 이에 따라 국제유학생과 외국 태생 인재들을 대폭 제한하고 미국 태생들이 이를 채우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유학생, 외국인재 억제 정책은 이미 착수된 것으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은 밝혔습니다. 국제유학생들의 미국 체류 기간을 무기한에서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9월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법적 소송에 걸려 있으나 H-1B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자들 중에 외국서 미국에 오려면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으나 10만 달러나 지불하고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스폰서하려는 미국 회사들은 수개월간 85명에 그치는 등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공적 부조를 받으면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겠다는 퍼블릭 차지 규정이 9월 18일부터 발효 시행돼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미국 이민도 포기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더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영주권 신청자들의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하는 새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디컬 닥터 의사들의 경우 25%인 4명 중에 1명이나 외국에서 수련받은 것으로 전국과학재단은 밝혔습니다. 미국 의학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국제유학생들은 2%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스템, 즉 과학기술, 공학, 수학 전공자들로 석박사들의 40%나 국제유학생들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 수학, 엔지니어링 등 첨단 분야 박사들만 포함하면 국제유학생 비율이 50%로 더 올라갑니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와 학계, 경제, 기술계는 이구동성으로 미국 학생들이 공부하기 어려운 첨단 분야를 외면하고 있어 국제유학생, 외국 인재들로 채우고 있으며 이는 결국 미국의 첨단 분야 창업과 사업, 혁신 개발을 지탱해주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여기에도 적용해 미국에서 상당한 혜택만 누리고 고국으로 돌아가 미국의 칼을 겨누게 되는 국제유학생,
외국 인재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이고 미국 태생들이 주도하는 체계로 바꿀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